서울 외곽, 이름마저 꽃처럼 고운 작은 마을 꽃샘. 그곳에 한나란 씨에 태어난 두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수와 미나. 평범한 농부의 막내딸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엔 평범함 그 이상의 존재로 보였죠. 그들은 마치 거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물론 말투, 웃는 모습, 걷는 걸음까지도 판박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한 몸에 깃든 두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지수와 미나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같이 학교에 가고, 같이 장난을 치고, 심지어 감기에 걸릴 때조차도 꼭 함께 아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 서로의 생각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물론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감정은 한낮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 이내 다시 웃으며 손을 맞잡곤 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평생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에서 미나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답했죠.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야. 누가 감히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어. 그들은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들의 끈끈한 유대는 여전했습니다. 작은 시골 고등학교에서도 두 자매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죠.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방과 후에도 늘 함께였고, 선생님들은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애를 먹었고,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창한 시골 풍경 속에도 어김없이 그늘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난. 부모는 농사일로 분주했지만 수입은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지수와 미나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거들었고 마을의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곤 했죠. 언니, 우리가 좀 더 크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지. 어느 날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지수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날 이후로도 두 자매는 학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부모님은 그런 두 딸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가 다가올수록 무거운 현실은 서서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수야, 미나야. 어느 저녁 아버지가 두 딸을 불렀습니다. 너희 대학은 안 되는 것 같다.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도 힘들어. 순간 두 자매의 눈빛엔 충격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도울게요.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고 미나도 따뜻하게 맞장 굳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두 자매는 학업 대신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볼까? 어느 날 미나가 수줍게 제안하자 지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마을에 그런 가게 하나쯤 있으면 다들 좋아하실 거야. 이듬해 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두 자매는 마을 중심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발이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련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장부를 정리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가게는 단순한 물건 파는 공간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수 언니, 미나야, 너희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단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한마디 툭 내뱉었고 두 자매는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비록 더 큰 꿈을 미뤄두었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죠.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는 않죠. 그 여름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출신의 30대 초반 사업가 준호. 그는 최첨단 농업 프로젝트 투자차 마을에 왔다며 인사를 건넸고 세련된 외모, 따뜻한 말투, 도시에서 다져진 지식까지 갖춘 그는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가 그를 처음 마주친 건 가게 문을 열던 이른 아침. 안녕하세요. 이 마을의 새로운 준호라고 합니다. 그의 미소에 두 자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세련된 남자. 그는 마치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처럼 보였죠.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가게를 들렀습니다. 그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지수와 미나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생활, 세계를 돌며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고 두 자매는 그 이야기들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너희들도 서울에 와봐.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야. 지수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꿈이 다시금 싹을 틔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서로가 준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처음엔 그저 동경이었지만 그 감정은 점점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미나야, 나 준호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밤 지수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미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래.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은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나누며 자라온 두 사람이지만 사랑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어떡하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냅니다. 미나야, 우리 같이 준호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될까? 미나는 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하지만 결혼식에 여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현실은 그들에게 냉혹한 시험지를 내밀었다. 마을 일부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피했고 슈퍼에 찾아오던 손님들 중 몇몇은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심지어 마을 게시판에는 전통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는 익명의 쪽지가 붙기도 했다. 지수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고 미나는 괜히 자신들 탓에 준호의 인생이 엉켜버린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곤 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어느 비 오는 날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을 택한 것뿐이야. 준호가 두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세 사람은 조금씩 세상의 벽을 실감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지수는 가게 운영에 더욱 힘을 쏟았고 미나는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열었다. 준호는 농사를 지으며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그들의 성실함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저기, 지수 아가씨, 저녁에 손주 반찬 좀 남았는데 가져갈래요?
처음엔 그저 음식 나눔에 불과했지만 곧 그 할머니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몰랐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줄은.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서서히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한 가족이 아닌 따뜻하고 다정한 이웃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아예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하는 아침, 함께 걷는 길, 함께 웃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어느 날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언니,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임신한 것 같아. 지수는 놀람과 동시에 기쁨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미나를 끌어안았다.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를 스쳤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아이가 증명해 줄 거야. 준호가 말하며 지수와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탄생은 마을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저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날 거다며 축복했다. 아이는 태어났고 세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교대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름은 하나.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뜻이었다. 하나는 그들 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였고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었다. 그들은 하나를 위해 더 단단해졌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나가 자라며 밝게 인사하고 웃으며 달려올 때면 그 누구도 그녀의 가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부모님 셋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행복해요. 그 말에 주변의 학부모들도 선생님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수와 미나, 그리고 준호는 그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이상하지도 비정상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세상이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을을 변화시켰고 하나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껴안은 세 사람 이상의 의미였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 풀어나가려 노력했다. 피곤하고 지친 날에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야 라는 다짐을 되새겼다. 준호는 아기들을 번갈아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주었고 지수는 밤새 아이를 재운 후에도 미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침을 차려놓았다. 미나는 지수의 등을 조심스레 안마해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육아는 고된 싸움이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아기들이 첫걸음을 떼던 날,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 가족의 힘이야.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함께 선택한 삶의 결실이야. 미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다르다고 말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단단해.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온전히 관대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 몇몇 부모는 수군거렸고 심지어 일부는 아이들과 함께 놀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분노를 참으며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낯설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야. 지수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안기며 덧붙였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야. 그리고 그건 그 어떤 형태보다도 소중한 거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자신들의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2명이에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엄마가 2명이라는 건 너를 2배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해맑게 웃었다. 그럼 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네요.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 사람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수는 지역신문 기자의 인터뷰를 수락했고 미나는 커뮤니티 모임에서 가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다. 처음엔 조용하던 반응이었지만 점점 응원의 목소리가 늘어났다. 특히 젊은 부모들은 그들의 용기와 진정성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 이기는 거야.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지수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딸들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아이들은 용감했고 사랑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준호와 지수, 미나는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삶을 살아갔다. 주말이면 뒷마당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함께 그림책을 읽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겨도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다. 그들의 사랑은 한때 의심과 비난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길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부모에게 전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족에게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도 엄마, 그리고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편지를 읽던 세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준호, 지수, 미나,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변함없이 단단하고 따뜻했다. 이제 그들의 머리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자리 잡았고 주름진 손에는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은 그들은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냈다. 아이들의 첫 걸음마,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 지수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던 순간, 미나가 첫 이유식을 만들며 웃고 있던 장면들. 사진마다 그들의 사랑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지수가 사진을 들며 물었다. 당연하죠. 그날 언니가 너무 울어서 나까지 따라 울었다니까요. 미나가 웃으며 답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이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자주 부모님을 찾아와 밥을 함께 먹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웃음소리를 남기고 가곤 했다. 손주들도 두 할머니와 한 할아버지를 똑같이 따랐고 그 집은 언제나 따뜻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마을 청년회에서 준회에게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다양한 가족, 다양한 사랑이라는 주제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과 지수, 미나의 응원에 힘입어 마이크 앞에 섰다. 사랑에는 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사랑으로 엮인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여러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지수는 마을 도서관을 확장해 사랑과 다양성이라는 섹션을 만들었고 미나는 자신의 건강식품 사업을 통해 가족 중심의 삶과 식탁이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한마음으로 사회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어느 해 봄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그들은 다시 처음처럼 삼각으로 걸었다. 모래사장을 함께 걷는 동안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디든 집이야. 지수는 그의 팔을 감싸며 웃었고 미나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세 사람은 파도 소리에 맞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시간도 공간도 멈춘 듯했다. 그들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이라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였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울림이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가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 짓고 또 용기를 낸다. 어쩌면 당신 옆에 누군가도 그들과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을지 모른다. 세 사람의 삶은 그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가족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치 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어진 따뜻한 시간처럼 끊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조용히 세상 어딘가에 빛을 비추며 그렇게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지만 어느덧 준호, 지수, 미나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서로를 향한 애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봄바람이 부는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꽃이 만발한 정원 한켠에는 지수가 가꾼 수국이 피어 있었고 미나가 심은 허브와 야채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고 있었다. 준호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그가 쓰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리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겠네요. 몇 달 후 회고록은 세 사람이 만든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입소문을 타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공감과 논의가 활발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읽고 눈물 흘리며 리뷰를 남기는 일이 잦았다. 이 책을 읽고 부모님께 처음으로 제 사랑을 털어놓았어요. 사랑의 모양이 다를 뿐 그 진심은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책 출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세 사람은 때때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무대 위에서 준호는 말하곤 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실된 사랑 앞에서는 어떤 벽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손자 손녀들도 성장의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손주는 미나의 건강식품 사업을 이어받아 전국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또 어떤 손녀는 지수의 도서관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들은 단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삶은 이제 지역 사회 전체의 성장과 이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인식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천천히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겠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로 이어질 테니까요. 지수는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들은 그날 밤 나란히 앉아 옛날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생의 모든 기쁨과 아픔, 시련과 축복이 뒤섞인 그 시간 속에서 세 사람은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되새기고 있었다. 바로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먼저 눈을 감는 날이 왔다. 아주 조용한 새벽, 긴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었다. 두 사람은 남겨진 슬픔 속에서도 웃으며 말했다. 우린 함께 했으니 괜찮아요.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요. 장례식은 작고 조용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헌화와 편지를 남기며 그 삶을 길 잃어 찾아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이후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 편의 연극으로, 또 다큐멘터리로, 심지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다양한 가족의 아름다운 예로 소개되었고, 청소년 캠프에서는 사랑의 다양성, 워크숍이 열리며 새로운 세대들이 사랑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겨진 두 사람도 차례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그들의 유언은 간단했다. 우리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심은 수국 밑에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그들의 정원 한켠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언제나 수국이 피어 있었다. 해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정원을 찾아와 조용히 앉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고 자신의 사랑을 되새겼다. 그들의 가족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모양의 사랑과 관계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수, 미나, 준호. 이 세 사람이 남긴 것은 단지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가능성이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뻗을 때 그 사랑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다.